앞으로실 사회 55강입니다. 오늘은 3.1운동 이후의 독립운동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94쪽입니다. 네, 3.1운동 이후의 독립운동은요, 내용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이 학습 문제는 두 가지 강의로 나눠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력을 키워서 일본에게 맞서 싸우자 하는 민족 자강운동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무장 독립운동이에요. 다시 말하면 총과 칼로서 맞서 싸우는 의병활동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먼저 실력을 키우자는 민족 자강운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교과서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3.1운동 이후의 독립운동 첫 번째 시간은요, 네, 자강운동이에요. 네, 우리의 실력을 키우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다음 강의에서 배울 내용은요, 무장운동이에요. 총과 칼로 맞서자. 네, 이 두 가지 운동이 적절하게 이렇게 되었을 때 진정한 독립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실력만 키워서는 일본을 대응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군사력도 갖추고 있어야 진정한 독립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 교과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 이후의 일제는 이제 무력만으로 우리의 독립의지를 억누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통치 방법을 바꿔요. 무력만으로. 무력이라고 하면은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 한번 떠올려 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그렇죠. 헌병 경찰 기억나죠? 네, 헌병이 민간인을 통치하는 그런 제도였고, 그 다음에 조선 태형령, 그렇죠? 일개 말단의 순사도 자기 맘대로 이 조선인들을 때릴 수 있었던, 그리고 무력 행사할 수 있었던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시대였었어요. 근데 이렇게 무력으로서만 다스리니까는 결국에는 3.1운동이라는 그런 불만이 엄청난 이렇게 핵폭탄처럼 이렇게 터져왔잖아요. 그리고 3.1운동 이후에 이제 국제적인 그런 비난도 계속돼요. 일본이 그렇게 평화적인 운동을 하는 조선인들을 이렇게 무력으로 말살한 거에 대해서 외국 기자들이 많이 이렇게 언론으로 이렇게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비난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이 통치 방법을 이렇게 바꿨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헌병경찰제를 폐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족에게 신문과 잡지의 발행을 허용하였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좋은 세상이 열렸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일제는 경찰력을 더 강화하였고, 네, 헌병은 없앴지만은 경찰력을 더 강화했다. 수를 더 늘렸다는 얘기죠. 신문을 이렇게 자유롭게 이제 만들 수 있게 해줬던 것처럼 보였지만은 검열해요. 그래서 비판한 내용을 삭제하죠. 그래서 이런 일제 통치는 이제 식민 지배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저항 의지를 약화시키고, 친일 세력, 다시 말하면 친일파죠. 친일파를 늘려서 민족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문화 통치라고 하거든요. 네, 일제 통치 방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건 뒤에서 선생님이 정리한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제 실력을 키우자, 이 자강이란 말이 스스로 강해지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실력을 키우냐 보겠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실력을 키우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래서 평양에서는 물산 장려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물산 장려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국산품을 애용하자, 그 다음에 근검 전략하자, 아껴 쓰자,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을 키우자. 우리 전에 국채보상운동 기억나요? 우리가 일본에게 엄청나게 많은 빚을 졌잖아요. 그래서 갚아야 될 돈이 굉장히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활동, 운동으로 우리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경제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국산품을 애용하는 그런 물산 장려 운동이 또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민족교육을 담당할 대학 설립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여기 먼저 봐보면요, 신간회라는 또 단체가 이렇게 설립이 돼요. 이거는 이제 일제가 먼저 인정을 했던 단체거든요. 왜 인정을 했냐? 3.1운동 이후부터는 1920년대부터는 3.1운동 이후부터는 일제가 조금 약간 유하게
약간 너그럽게 이렇게 정책을 바꿨다 그랬잖아요. 예, 이쪽 부분에서 봤었죠. 네, 그래서 이런 단체도 인정을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단체는 이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교과서 나왔는데 좌파하고 네, 우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좌파, 우파. 네, 좌파하고 우파는 뭐냐? 야, 좌파는 약간 급진적인 세력을 얘기하고요. 우파는 약간 그 보수적인 세력을 얘기하는데 이 시대의 좌파는 뭐였냐면요. 좌파 우파는 민족주의하고 사회주의를 이야기해요. 민족주의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던 사람들을 얘기하고 사회주의는 이 공산주의와 관련되는 지금 북한하고 관련된 약간 그런 세력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어쨌든 이 단체들이 이렇게 서로 연합을 해서 네, 신간회라는 단체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 위주의 교육을 하자. 다시 말하면 조선어를 가르치자. 우리말을 가르치자. 착취기관 철폐하자. 뭐가 있죠? 착취기관? 예, 조선총독부를 생각하면 되겠죠? 다양한 사회운동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네, 그러면 이 광주 학생운동, 광주 학생 항일운동 1929년에 일어난 이 운동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 기차로 통학하던 화순 나주역에서요. 네, 나주역에서 기차로 통학하던 한일 학생 간에 이제 충돌이 일어나요. 일본 학생이 막 우리나라 여학생을 막 이렇게 놀리고 괴롭히는 걸 목격한 우리 광주 학생이 그 열이 받아서 이제 서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을 계기로 이제 항일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운동에서는 민족 차별과 그다음에 식민 교육의 철폐를 주장하면서 대규모 시위까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정리한 걸로 이제 좀 봐볼 텐데요. 3.1운동 이후의 독립운동은 첫 번째 민족 자강운동이라 그랬어요. 우리 실력을 키우자. 자, 그 전에 이제 일제강점기를 먼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는요, 우리가 이제 국권을 뺏긴 후에, 무단통치 기간, 1910년대, 그 다음에 1920년대 문화통치 기간, 그 다음에 1930년대 이후 민족 말살 통치 기간, 이렇게 세, 구간으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무단통치 기간 아까 얘기했듯이, 헌병 경찰이라든지, 조선 태영령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민족을 힘으로써 다스리던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한계가 드러나죠. 3.1운동으로 인해서 이 일본 세력이 이제 우리를 무력만으로 우리 독립의지를 억누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회유책으로 바뀌어요. 살살 이렇게 꼬드기는 거죠. 그거의 첫 번째 정책은 뭐였냐면 친일파를 만드는 거예요. 일본을 찬양하는, 일본을 따르는, 일본 편에서 우리 민족을 오히려 못살게 구는 친일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둘로 분열해서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문화 통치 기간 때 친일파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일본 앞잡이가 돼서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데 오히려 앞장서는 조선인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아직도 이 친일파들을 제대로 정리를 못해서 우리가 역사가 참 문제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헌병 경찰제를 폐지해요. 좋은 것처럼 보이나 일본은 꼼수를 쓰는 거죠. 경찰력을 강화한다. 겉으로는 우리 이제 너희들을 이렇게 괴롭히지 않을게 라고 보이지만은 오히려 더 우리 민족을 못살게 구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문과 잡지도 발행을 허용해주지만 이렇게 비판 내용을 삭제하죠. 그 다음에 1930년대 이후에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는데요. 이때는 아예 말살이 우리 민족을 거의 이제 아예 정신까지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일본 이름을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말을 한글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어를 사용하게 하는 이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내용은요, 우리 이 시간에는 민족 자강운동, 우리 실력을 키우자는 운동이에요. 간단하게 볼게요. 물산 장려운동, 우리 국산품을 예행하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대학을 설립하자, 우리 민족을 교육할 대학을 세우자는 그 운동이 또 일어나고, 신간회 이야기했죠. 좌파하고 우파가 이렇게 연합해서 만든 최대 규모의 항일 단체다. 네, 그 다음에 한국인 위주 교육을 주장을 했다. 그래서 착취기간 철폐, 광주 항일학생 운동도 지원했다. 자, 광주 항일학생 운동은 이렇게 3.1운동 이후에 가장 큰 학생 운동 규모이고요. 그 다음에 한일 학생 간
충돌로 일어났다. 그 다음에 민족 차별과 식민지 교육 철폐를 주장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무장 독립운동, 의병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